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철원입니다. 오늘은 ROR과 DTR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OR입니다. ROR은 Rate of Ris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그 분당 열 상승률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스팅 프로파일을 기록하다 보면 분당 열 상승률이 너무 많아, 이렇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쉽게 약자로 ROR이 10이야, ROR이 20이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도에 투입을 해서 100도에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1분부터 이제 10분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분의 1차를 터뜨린다 그러면 진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30도에 3분의 130도, 4분의 140도, 뭐 5분의 150도 이런 식으로 분당 10분씩 올라가면 10분에 200도가 가겠구나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OR이 뭐 20이다 그러면 급하게 올라가는 거고, ROR이 뭐 8이다, 7이다 그러면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ROR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ROR은 그냥 보통 분으로 이제 계산합니다. 30초로 하기에는 너무 짧으니까 분으로 계산합니다. ROR은 너무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바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지난 강의를 찍다 보니까 DTR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가지고 DTR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OR과 DTR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 미국식 그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좀 어떤 것들을 매뉴얼화하고 숫자화하는 거를 본능적으로 하는 나라 같아요. 나라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철저하게 이게 분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매뉴얼화 시키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색도도 숫자로, 뭐 에그트론처럼 색도로 숫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분석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그런 게 조금 좀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다 하는 스타일이고, 일본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스타는 바리스타, 뭐 로스팅 뭐 하는 사람 로스팅, 그러니까 대회 같은 걸 나와도 팀으로 나가고 분업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이게 생겨난 개념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로스팅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수업 받은 친구가 했던 말이, 그 친구는 아니죠. 예.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예. 그분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 ROR과 DTR이 계속 맴돌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의 어떤 로스팅 추세에서는 이 개념들을 좀 어떤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어떤 로스팅의 경향을 얘기할 때 많이들 이용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제가 아재는 아닌데 예전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볶은 콩을 가지고 오면 언제 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뭐 이런 식으로 뭐 딱 할 때 뺐어, 아니면 따다닥 할 때 뺐어, 아니면 소리 딱 듣고 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 딱 듣고 뺐어 라고 하면 비슷한 그 프로파일에 있어서 소리 딱 듣고 뗐어 하면 약간 이 시러피한 느낌이 나고요. 따다닥 딱 하면 약간 카라멜, 따다닥 딱딱딱 이렇게 하면 뭐 초콜릿, 뭐 이런 식으로 2차를 전후로 해서 맛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사이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 그 불문율처럼 1차와 2차 사이를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굳이 옛날을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그 4분이라는 시간을, 3분 30초 4분이라는 시간을 확보를 시켜줘야 됐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뭐 말도 안 되는 커피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TR이라는 개념은 원래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러니까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어떤 시대의 어떤 반영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트한 커피가 나오면서 이게 등장하게 된 거죠. 그 프로파일 자체가 많이 변하면서 이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4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20분을 커피를 볶게 되고 1차에서 2차를 4분으로 가져가면 DTR이 20이고 예전 개념을 뭐 이렇게 반영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넣자면 12분이라는 커피를 가지고 갔을 때 그 DTR이 33%,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질수록 DTR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1차와 이게 1차면 이게 2차면 4분의 2차 들어갔을 때 뽑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약간 다크한 거를 하면 4분을 지속시켜주고 2차를 보면서 소리 들어가면서 그때 뺐고요. 그래서 여기가 200도고 2차가 220도 되다 그러면 시간을 조절해가면서 불 조절해가면서 뺐고, 라이트한 걸 볶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은 4분을 확보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180에 이게 2차가 220도에 오지만 보면서 4분에 걸쳐 가지고 콩을 달래면서 180 죄송합니다. 188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220도에 오면 약배전 커피 같은 경우에는 210도에서 빼는데 결국에는 4분을 확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미국의 어떤 스페셜티한 물결이 흐르면서 이제 자꾸 커피를 이제 짧게 볶는 케이스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강배전 커피도 그렇고 약배전 커피도 그렇고 동일한 프로파일에서 빼는 포인트만 가지고 커피를 배출하다 보면, 그러니까 온도만 보고 배출하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커피가 언더가 되거나 아니면 겉만 타거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숙련된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극복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실수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DTR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라이트한 커피, 스페셜티한 커피가 나오면서 생겨난 개념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분의 1차가 와서 7분, 8분에 빼버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한 커피를 떠나서 이제 쪼글쪼글하거나 아니면 떫은 맛이 나거나 이렇게 잘못 언더되는 커피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DTR이라는 거는 총 로스팅 시간에 대한 그 디벨롭 타임, 그 디벨롭 타임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SCA에서 쓰는 그 디벨롭 타임이라는 거는 1차 이후부터 배출까지의 시간을 디벨롭, 거기에 보이는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제 디벨롭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부터 나오는 배출까지 시간에 대한 총 로스팅 시간에 대한 디벨롭 타임의 비율, 디벨롭 타임 레티오, 그리고 총 로스팅 시간에 대한 몇 프로라는 걸 갖다가 이제 정하게 된 거죠. 아마 이게 너무 짧은 로스팅 시간과 그 짧은 그 배출, 그러니까 짧은 데벨롭 타임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 때문에 생겨난 개념 같습니다. 그래서 디벨롭 타임에 대한 어떤 그거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 로스팅 시간에 대한 디벨롭 타임의 비율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실제 저희 틴트커피에서 하고 있는 로스팅 프로파일에 비추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10분에 1차를 터뜨리고 15분에 이제 그 배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디벨롭 타임이 그러니까 디벨롭 타임이 5분이죠. 그러다 보면 이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DTR이 33%, 예, 33%. 그리고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스페셜티한 콩을 볶을 때는 이제 높은 화력으로 좀 올려다가 8분에 1차가 오고 10분에 빼는 이런 프로파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만 가르쳐주면 좀 디테일한 로스팅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불 조절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언제까지 커피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커피를 처음 접했던 거는 이제 무역회사에서 이제 그 커피를 오파를 했어요. 그 독일의 그 생두 회사, 그러니까 모든 콩들이 독일로 가죠. 함부르크나 뭐 안트워프 이런 데로 가서 거기서 물량이 세계로 배분되는데 그때 제가 그 오파를 해서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지금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없어진 업체들도 많고 거기에 오파를 하다가 어떤 원자재로서 커피를 이제 맞이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뭐 로스터도 수입하는 것도 도와서 팔고 뭐 케맥스도 처음으로 제가 국내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팔고 뭐 하여튼 제 개인 얘기, 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다가 이게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어떤 기록을 좀 만들어 놓고 싶다. 그래서 유튜브에 저장되면 없어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볍게 하다가 지금은 뭐 누가 볼까 싶었는데 그래도 구독자가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제가 아는 한도에서 어차피 제 경험에서 하는 얘기니까 아는 한도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뭐 공유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에 대해서도 약간 좀 어떻게 불 조절을 하고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한 강의를 조금 시간이 되면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TR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33%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20% 그리고 만델린 같은 경우에나 조금 뭐 로부스타 계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낮은 온도에서 투입을 해서 좀 1차를 그래도 뭐 10분에 터트리거나 아니면 11분에 터트리거나 뭐 12분에 터트리거나 하는 그 정도에서 터트리고 그리고 이제 배출을 뭐 20분 이상 가져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DTR이 이제 50이 넘는 거죠. 네. 그러면 예전에 제가 배웠던 그 4분의 그 디벨롭 타임 거기에 맞췄다 보면 이런 프로파일이 나오진 않죠. 근데 시초는 역시 스페셜티 시장의 어떤 물결의 영향 같아요. 그거 맞다 보니까 시장에 맞춰서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DTR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좀 정반대로 개념이 예전에는 4분이라는 그 디벨롭 타임이 정해진 상태에서 순전히 그 로스팅 시간으로 또는 로스팅 그 포인트로만 그러니까 약배전이 돼도 강배전이 돼도 뭐 강배전은 4분 이상 약배전은 그래도 4분은 확보를 한 상태에서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로스팅 시간이 길어지면 DTR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DTR이 길어지면 DTR이 짧아지고 이게 로스팅 시간이 짧아지면 DTR이 커지는 거죠. 네, 4분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DTR이 변화무쌍하게 변하다 보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DTR이 10% 20%면 약배전이 되는 거고 뭐 40% 30%면 강배전이 되는 거고 보통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DTR은 20에서 30%를
확보시켜 줘야 된다라는 어떤 필연적인 어떤 그런 요구에서 DTR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10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50은 없죠. 요즘에는 강배전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뭐 10에서 뭐 35%. 그래서 이 DTR이 10 정도 됐어. 그러면 이게 짧게 로스팅을 했구나.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DTR이라는 건. 그래서 DTR에 따라서 어떤 커피의 어떤 경향과 어떤 뉘앙스, 어떤 느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DTR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어떤 그 미국식 어떤 커피의 개량화된 커피의 어떤 그 경향 때문에 나타난 어떤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궁금한 게, 같은 온도나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같은 온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DTR이 어떤 맛의 변화가 있는지를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가 6분에 왔고 15분에, 배출 시간은 15분이고 로스팅 포인트도 같아요. 로스팅 포인트도 같고 2차 입구에서 뽑았을 때 같은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가 6분에 왔고 15분에, 그럼 이거는 DTR이 60%, 1차가 10분에 왔고 15분, 보통 우리 콜롬비아 같은 거, 그런 거는 DTR이 33%, 그리고 DTR이 20%, 12분에 왔고 15분에 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DTR을 최소한 20%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것 같아요. 10은 조금 저희 기계로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10이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콩의 어떤 거를 살펴보면 60% 콩이 외관상 더 진합니다. DTR이 같은 콩에 조건이 동일했을 때, 조건 동일해야 되니까, 동일했을 때 DTR이 높을수록 그 외관상 더 진하게 보여요. 그리고 같은 포인트여도, 그리고 30%보다 20%보다 더 이게 진해진다. 이게 DTR이 높을수록 색도가 높아진다. 예. 더 진해진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 같은 경우에는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들이 조금 맞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1차와 2차가 길어지면 써지고 1차가 2차가 짧아지면 신맛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4분 확보를 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예, 예전에는 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게 또 맞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맞죠. 예. 그래서 이 신맛은 DTR이 20% 같은 조건이죠. 예. 근데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요걸로만 볼게요. 굳이 이거를 DTR에 대한 맛을 평가를 하자면, 이게 좀 신맛이 나고요, 이게 좀 쓴맛이 나고, 이게 신맛이 납니다. 네. DTR이 높아질수록 쓴맛이 강조되고, 신맛이 난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DTR이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가져갔을 때, 내 콩이 원래 220도에 터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갔을 때는 218도에 좀 터집니다. 일찍 터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220도에 터지고요, 이거는 222도에 터져요. 왜 이러냐? 이거는 그러니까 기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화력이 좀 안정적이지 않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좀 강배전으로 가고 싶어 해가지고 조금 1차와 2차를 갖다가 늘어뜨리면 실제적으로 콩은 이걸 봐야 돼요. 이 종합적인 그 열량이 높죠. 이게 이렇게 이만큼의 열량을 받는 거죠. 이만큼의, 그죠? 이만큼의 열량을 받는 거죠. 이만큼, 그죠? 이만큼. 그래서 이게 온도가 실제적으로 콩을 좀 더 열을 받아요.
온도계를 보지 말고 실제적으로 현상을 봐야 되니까 그쯤 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되죠. 220도에 빼면 아니 218도 뭐 이렇게 조금 경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고 빼는 거고, 이거는 220도 원래 우리의 프로파일로 잡혀있는 프로파일. 그리고 얘는 실제로 220도에 와야 되는데 좀 늦게 와요. 그거는 열량을 얘가 좀 덜 받는 거예요. 사실은 얘는 많이 받고 있는 거고, 1차는. 그러니까 총 열량으로 봤을 때는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열량 차이가 많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이 단맛입니다. 단맛. 그래서 제가 이 단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죠. 증거. 그래서 재밌는 거는 단맛이 가장 많이 나는 프로파일은 이게 제일 많이 납니다. 이거 12분짜리 1차가 12분짜리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단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그걸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제가 1차와 2차 사이를 좀 길게 늘어뜨리면 단맛이 강조된다고 했는데 이쪽 부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1차와 2차가 확보된 디벨롭 타임 1차 전에 어떻게 많이 끌고 가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가 단맛이 제일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이 제일 단맛이 많이 나죠. 이 부분. 이거보다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게 단맛이 많이 날 것 같은데 1차와 2차 시간이 길어지면 단맛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한 실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디벨롭 타임이라는 말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속으로는. 이게 왜냐면 1차와 2차 사이에 어떠한 디벨롭이라는 게 뭐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조직적인 어떤 큰 틀은 1차 전에 만들어지거든요. 1차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래프가 가장 단맛이 많이 나는 거는 1차와 2차 사이가 굉장히 긴 이 프로파일보다 이 프로파일이 더 단맛이 많이 납니다. 이게. 그거는 뭐 디테일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파일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벨롭은 전 구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